다음은 조리 실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입니다. 식중독은 음식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 조리 실습에서 일어나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학교 내 학생 행동 요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손 씻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휴대폰 등 개인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손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음식을 먹기 전, 또 화장실 사용 후, 재채기를 한 후에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수저나 그릇 등의 식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할 때는 배식 전에 꼭 실내를 환기시키고 식사 전에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또한 배식 당번은 손을 씻고 소독을 한 뒤에 위생복, 마스크,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모를 모두 착용하여서 배식을 할 때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의 학생들의 행동 요령인데요. 비위생적인 조리식품이나 불량식품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항상 위험성을 숙지시켜 주셔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원산지, 식품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학생들이 이를 확인 후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건 역시 좋겠습니다. 또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관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 즉 설사나 복통, 구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사나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또 학부모, 보호자는 담임 선생님께 알리도록 합니다. 식중독이 걸린 후에 그 다음에 주의하는 것보다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 외관이나 냄새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먹고 나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먹지 않아서 예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조리 실습실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쥐나 고양이,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조리 실습에 사용하는 식기나 도마, 칼, 행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독 및 건조하여서 사용하는데요. 행주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항상 삶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무 도마의 경우에는 잘 햇빛에 말려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채소류나 어패류 등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신선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리 실습실에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먹음으로써 오염을 피하도록 합니다. 또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기 전 또는 먹기 전에 충분히 씻도록 하고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또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장 상태를 너무 믿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식사 전과 음식을 조리할 시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증세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요. 식중독 환자는 치료 상태나 증상이 완치될 때까지 담임 선생님께 자신의 상태를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도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총괄 대책반, 반장은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은 교육청과 보건소에 알리고 각 대책반의 지휘와 감독을 맡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환자를 파악하고, 담임교사는 환자를 이송하고, 영양교사는 역학조사에 협력합니다. 또한 교무부장은 학사 대책을 함께 세우도록 하고요. 행정실장은 행재정 지원을 합니다. 업무 처리 흐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발생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 환자를 조사하고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당일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환자가 발생할 다음 날 이후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는 신속히 보건실로 학생을 안내하도록 하고, 보건교사는 동일 원인이나 증상이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으로 의심하고 학교장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담임교사 대상으로 조사 요령을 교육합니다. 또 담임교사는 조사하여서 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면담하거나 보건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또 학교장은 동일한 증상의 학생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교육청과 보건소에 유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당일의 역학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약물 투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을 주는 것 역시 중단합니다. 또한 역학조사 실시 전까지 학생과 급식 관계자가 귀가를 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또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학교 식중독 대책반이 역학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책반을 가동시키고 학교 식중독 의심 환자를 발생 보고합니다. 이때 서면을 통해서 보고함으로써 조금 더 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학교 식중독 대책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이와 함께 학교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확산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환자 발생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앞으로 식중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역학조사에는 외부 간식 반입이나 인근의 분식점 등의 음식점 이용, 또 해당 일자에 수련회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서 역학조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보건소나 행정구청, 식약처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음용수나 조리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또 칼이나 도마, 식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가건물을 채취합니다. 또 보존 식품은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리 과정과 조리장의 위생 환경을 조사합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와 관련해서 검수나 검사 등을 받았는지에 대한 행정사항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는 환자 발생 현황을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본청으로 현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요. 학생이 완치될 때까지 매일 2회 보고합니다. 또한 교내 방역이나 학생 개인위생 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병이 더 퍼지는 것을 막고 또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위생 취약 분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또 역학조사 결과 통보 이후에는 교육청에 학교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 보고를 제출합니다. 학교 식중독으로 판별될 경우에는 관련자의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 계약을 해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